최근에 주택 공급 대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착공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54%가 줄어들었고요. 2년이나 3년 후에는 이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9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부동산 활성화 대책, 공급 대책을 이제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도 제 영상에서 서울에 지금 현재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고,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그리고 고분양가의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러한 물량들이 소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여러분들께서도 청약홈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을 기록하는 곳들이 더러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들이 있었는데, 이제 펜딩 멤버십 분들하고 제가 소통하는 단톡방에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올렸는데, 이제 수도권의 일부 미분양 물량이 이제 300개씩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쩌면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 또는 그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어쩌면 또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 대책, 부동산의 공급 대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202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부동산에 이제 침체기를 겪게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세제 완화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주요했던 그런 정책들을 살펴본다면 미분양 주택들을 사게 됐을 때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에 신축 주택들을 이제 수요자들이 사기 시작을 했고, 건설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팔아내고 수익을 내면서 또다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금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제 한국경제에 난 기사를 간단히 보면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따른 그런 물량들을 이제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 이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막 상승하고 폭등할 때도 분명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침체기가 오면은 예전에 썼던 정책들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쓸 거라고 했고, 양도세 면제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반드시 쓸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뭐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고 악성 미분양이 많은 곳들이 있죠.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지금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그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비주택에 대한 그 주택수 제외 같은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완화 정책에 따르면 이제 실거주형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제외할 것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주거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 그리고 포베이의 판상형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하지만은 이러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주택이 있었을 때 이런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었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4.6%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취득세 완화라든가 그리고 분양권의 세금 같은 부분들도 좀 완화가 돼서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저점에 있었다가 다소 반등을 하는 기미를 보이긴 했지만 추후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또다시 부동산의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 이런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방향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빠르게 지금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하는 것을 봤을 때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되고,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들, 리스크적인 부분들 해소가 되게 된다면 어쩌면은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점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올라갔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떨어졌던 것이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세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세 가격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또 PF에 따른 그런 대출 연장이라든가,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대로 낮추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아주 극심하게 최저점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이미 다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닥 시점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경험한 부동산 시장과 다른 시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 가격이 너무나 높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파트들을 청약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분양가의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성화 정책,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침체되고 부동산의 공실이 많아지고 하면은 주거 복지에도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면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들을 시기적절하게 이제 내는 것인데, 추후에 2005년도 이후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 중에는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물론 금리라든가 심리, 정책,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 물량, 수요자들을 이제 충족할 수 없다면은 이제 수요자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공급을 정부에서조차 적절하게 공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빵이나 볼펜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찍어서 팔 수가 없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는 공사 기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착공 물량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착공 물량들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당연한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이 또 오르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또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 2, 3년 뒤에는 또 공급이 과다해지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공급 물량 증가, 확대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또 조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상승과 하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기의 흐름을 타고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계속되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추후에 공급 부족이 되고,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어쩌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승론자냐 하락론자냐 이런 포지션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런 규제책들을 계속 정부에서 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많이 나오게 될수록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입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주택을 재테크하고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같이 공부도 가능하니까 아래에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 고정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